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수반 제천 백소 재배농가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논의를 위한 현안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 주재로 한방바이오 과장으로부터 백소 관련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도에서 우리 백소 관련돼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회를 대표해서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의견 전달도 해야 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나오셔갖고 자리에 착석하셔서 우리 백소 관련 현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규입니다. 백소 관련 대책 및 추진 상황을 대표해드린 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4월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백소 제품 32가지를 조사한 결과 90%가 가품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시 4월 30일 날 검사를 했는데 일부에 대해 백소가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진품 백소 검증 및 홍보를 통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백소 재배를 하는 현황과 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백소 재배는 90농가에 51헥타, 생산량이 132톤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부는 46헥타 81명 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1억 2,400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도 2015년도는 39헥타 68농가에 1억 9,600만 원으로 조사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려고 확정은 됐지만 지원 관계는 한 7, 8월 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 2,400과 1억 9,500, 1억 9,600만 원 중에는 자담이 53%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백소 재배 및 수확 시기를 설명드리면 백소가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만은 이 백소가 좀 많이 수요처가 많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1년생을 수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종 및 수확기는 4, 5월경에 파종해서 11월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소와 이역우피소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재배 기간이 이역우피소는 상당히 발육이 빠르고 생산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고요. 백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년 정도 돼야지 제대로 수확을 한답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가 없고, 가격을 보면은 백소는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역우피소는 3분의 1 가격,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효능은 백소가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데 특히 여성한테 좋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갱년기 여성 면역력 증가에 좋다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얻어왔고, 이역우피소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인체 무해하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 독성이라든가 신경쇠약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그 주요 기관 동향을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백소가 위품이 이렇게 그 발표되고 이러면서 처음에 여주시청에서 이 그 수사를 시작했는데 즉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격상돼서 수원지검에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해서는 영동약초 대표 유덕종 씨가 5월 7일 날 참고인으로 신분 조사를 받았고 영동약초에서 공급하는 내추럴 엔도텍 관계자들이 그 다음날 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이 백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DNA 검사 방법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처 안전처의 동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바로 2, 3일 후에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어옵소가 검출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식품의약과 안전처를 불러서 들어본 결과 이 자리에서 이어옵소는 무해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어옵소 제품에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5월 6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루어진 동향입니다. 맨 처음 발단이 된 것이 한국소비자원인데 소비자들로부터 백소에 대한 자꾸 이제 그 가짜 여부가 이렇게 되니까 명령이 되니까 4월 21일 날 32개 제품을 성분 검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32개 제품 중에서 3개 제품만이 백소고 이어옵소가 12개 제품이 나왔고 혼합된 제품이 9개, 검출되지 않은 게 8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위품 논란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대한한의사협회 의견은 어떤가 하면은 이어옵소에 대해서 아까 그 국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해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은 대한한의사협회 의견은 사람한테 이어옵소가 안전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물 도감에 그 나오는 사항으로는 중독 증상으로 침 흘림이라든지 구토, 경련 등이 있다 이렇게 식물 도감에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수집을 하고 가공해서 납품하는 내추럴 엔도텍 동향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소비자원이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됨으로 됨에 따라서 지난 5월 7일 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제천에 있는 그 2015년도 계약분은 전량 수매하겠다. 계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 당시에는 발표했는데 이후에 급진전되면서 검찰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동향으로는 내추럴 엔도텍이 도산 위기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제천 그 백소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영동약초법인의 동향입니다. 여기에서 수집을 해서 지난 14년도에는 100톤을 내추럴 엔도텍에 납품이 됐고 금년도부는 150톤 그 생존 기준은 한 800톤 정도 된답니다. 150톤이 이제 금년도에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범국민적인 관심으로 되면서 이러한 사항은 이제 물거품 위기에 와 있고 그 회사 자체는 도산 위기에 있다.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 시에서 주제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날, 그 백소 계약론가 50여 명이 연동약속법인에 모여서 자체 대책회의를 한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제천은 백소지품만 재배하는데 손해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러한 그 결의에 따라서 4월 27일 날 음성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천 45명, 금산 50명 해서 95명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제천과 금산 백소는 진품이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항의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5월 4일 날 시정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천산 백소는 진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백소를 우리 제천의 10대 약초와 같이 GMP 품목에 포함해서 GMP 인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자체 회의를 그 농민과 같이 한 회의입니다. 5월 4일 오전에 브리핑을 하고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방연합회 임원과 백소 재배농가, 한방과학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백소가 이렇게 위품이 자꾸 얘기되기 때문에 내추럴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판로 방안이라든가 대시장목 파종 여부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가 점점 이렇게 더 이제 고조되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제천 출신 도의원님들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제천시에서 대책회의를 5월 6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산업건설위원회 인권님 위원장님과 이성진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신 회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도의 그 유통과장이라든가 바이오산업과장이 참석하면서 또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 주요 내용은 참석하신 두 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으로 이제 고민하고 하는 자리가 됐고, 여기 회의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지사님께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한 이틀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백소 관련 부서를 소집해서 회의를 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앞으로 그 약용작물도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GAP 인증제를 또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날 제천서 보고회를 한 이후에 그 보고를 토대로 충청북도에서 지난 월요일 날 5월 12일 날 정무부의사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고, 우리 시에서는 한방과학과 농업기술센터, 또 충북 테크노파크 등 관계자들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천에서 그 회의할 때
이 현재 수확하고 있는 그 백소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좀 가려달라. 또 생산된 그 백소도 이따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갖다 놨는데 가공을 해서 말린 거는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DNA 검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을 검토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뭔가 시스템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매일매일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재배 농가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파악되기로는 15개 농가 정도가 면적 축소 내지 타작목으로 대체하는 그런 그 동향이 있고요. 내년에 재배를 하더라도 내추럴 엔터테이크가 도산이 되면은 판로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그 백소를 DNA 검사하는 것을 지난 그 정무부산 주제로 회의할 때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결론 내기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하겠다.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이거 급하게 하겠다 이래서 내려와서 자체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창고에 이렇게 가공품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럼 밭에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확하지 않고 있는 그 백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에서 DNA 검사가 좀 어려우니까 유관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있는 것도 싹이 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유관으로 볼 수 없답니다. 하면 6월, 7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 가지고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유관 검사를 하는데 도원해유통식품과하고 도농업기술원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한번마을과가 지원해서 유관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한 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 도농업기술원장 지기를 찍어가지고 진품 백수다 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그 결론을 해서 지금 농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 20, 30농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상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제천시에서 재배하는 백소는 진품이다.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오히려 위기를 누구의 기회를 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또한 그 단기 대책으로는 내년도부터 백소도 제천의 10대 약초와 같이 GMP 품목에 포함해서 GMP 인증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대책으로서는 약용작물에 대해서도 종자 보급을 보급센터를 해서 정말로 진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정부의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궁금하신 거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백수원 농가에 대해서 1억 9,600만 원이 예산이 삭혔습니다. 재배 농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안 했을 때 면적이 줄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1억 9,600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량 포함된 것이고요. 네. 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가 9,233만 원인데 도비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 백소 파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조사해가 확정한 상황이 그 39헥타르에 1억 9,600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이거를 안 하고 대체했을 경우에 이거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 농가에 백소를 몇 평을 재배하기로 한 걸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재배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또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 나오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의원님 네. 끝나셨어요? 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짜 진품이라고 판명은 우리가 전적 지금 검찰에 의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조사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철에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는 거는 그 내추럴 엔터테인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동약초 중간 수집상을 하고 농민들까지 지금 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게 진품이냐 유품이냐가 아니라 진품에 유품을 섞어서 납품했느냐 이러한 사항을 한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농가에서도 아마 그 약초 시장에서 수집을 해간 걸로 조사하려고 그렇게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최근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왔고 지금 조사를 했지만은 그 중간 그 영동약초의 상황도 안 나왔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필요는 제천에서 가짜가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저들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은 현장을 많이 지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는 백소만 이렇게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요. 이 영주에서 20년 전부터 그 이업 오피서를 권장을 하고 지원을 많이 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백소를 한 지가 한 3년 되고 영주에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업을 하다가 지금 점차로 이제 안 하고 이런 짓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중간 그 수매상들이 그런 데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우리 영동약초 중간 수매상이 아니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내추럴 엔터텍이 그런 것도 수집하고 또 뭐 중국산 지금 화재 나가지고 나온 거는 중국산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어디 한 곳에 특정한 잘못인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인가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호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그 한방바이오카에서는 지금 농가에 조사한 건 없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가에 다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소농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이제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작년 딱 하다가 예.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하고 저희들 했는데 금년엔 예산 자체를 저희과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 한방바이오카가 했는데 저희가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사한 사항이 이제 금년에 39헥타에 68농가다 이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면서 전수조사를 하라 이런 자체 지시도 있고 도에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한방도시 제천으로다가 지금 또 2017년도에 그 엑스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이 백소 관련해가지고 제천의 백소가 이 이어 우피소가
같이 재배됐다. 혹시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제 뭐 농가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농가가 같이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자에 같이 섞여가지고 재배하면서 이에 우피소가 같이 섞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수사 중이지만은 이 수사 결과가 만약에 제천에서 그렇게 됐다 했을 때는 혹시 한방바이오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가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농민들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또 이제 그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 농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 작년도에 농지센터에서 조사한 그 90호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그 분양 백소라고 조사됐어요. 됐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제천에서 납품 받은 거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방도시 약초 을빙 특구에서 타격은 많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한방바이오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으로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좀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지만은 저도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돼요. 뭐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염우피소 성분이 섞인 게 뭐 납품하는 업체가 같이 섞었다라면은 그나마 그래도 천만 다행인데 만약에 농가에서 납품을 하면서 이염우피소가 같이 섞여가지고서 납품을 했다 유통업체한테 그랬을 때는 큰 타격을 보니까 우리 제천의 그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그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처할 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지만 이 제천의 약초는 믿을 수가 있다 모든 약초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전화이고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방바이오과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다가 많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very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추럴 인프로테이크가 딴 지역에서 행어가 된다고 하면은 제천이 그야말로 상당히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저들도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전체가 아닌 일부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관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중TP라든가 해서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덕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 바이오 과장님과 그리고 김센터 부장님 우리 주시고 우리 제천 시민이 다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는 쪽에서의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약초의 도시, 한방의 도시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상당히 역정을 다 있는데도 이런 건 때문에 그러한 약초 한방의 도시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연장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좀 그래서 다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이 비소 파동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일부 있는 예, 일부 포기가 거의 한 40~50%로 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재배했을 때 불안정하고 이 관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기가 됐는데 대략 지금 몇 프로의 재배자가 포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개 농가가
일부 포기 내지 그 면적을 줄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그것이 수익을 나올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알기로는 거의 한 반 정도 40~50%가 이것을 관련 문제 때문에 재배를 이거 포기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문제를 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포기한 사람들을 이거 1년에 2년 동안 이제 다 준비했다가 여기 갑자기 이런 작은 터짐에 따라서 포기했어요, 그죠? 포기한 사람에 대한 뭐 이런 대책은 없나요? 그거가 이제 그 재배 농가들이 가장 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종자 구입하고 또 노타리 치고 여러 가지 영농 기기 많이 들어갔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보상 요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대책회의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뭐 가짜라든가 또 추가가 너무 많이 돼서 뭐 폭락된다든가 이런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고 또 우박이 갑자기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 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에서도 시장님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번 그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지만은 이 백수호에 대해서 무슨 법적 근거가 마련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 실태입니다. 요즘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것이 대체의 명품으로 이상이 없는 걸 판정됐을 경우에 또 지금 뭐 사업시 그렇게 됐고 일부에서 이제 그 영동 약초에서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서 얘기가 된 것인데 하여튼 그 활로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더 혹시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재배자들이 이 판로 문제. 지금 그렇게도 우리는 진품을 해서 하는데, 판로 문제에 대한 공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어떻게 좀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포기한 농가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모든 근거를 찾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한 농가가 진품으로 됐다, 판명이 됐다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진품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전망하기는 이런 그 전망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재배하는 농가가 진품으로 돼서 정말로 제천 백소의 그 명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판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또 토론 결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정확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더 관심 갖고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재배자에 대한 지원책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지원책이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지원책이 이제 포기한 사람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어떻게 보상해라는 그겁니다. 그건데 아까 아니 그게 제 얘기 아니라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더 없는지. 그건 없죠.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한 47% 지원하는 것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방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공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농가는 뭐 그런 상황 없습니다. 더 지원책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5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백수가 진행된다는 것을 잘 홍보돼서, 저와 이번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지만 첨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정보를 제가 조금 듣기로는 제천의 이용 가짜 우피소, 2억 우피소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유통과정에. 어디
우리 저 농가에서 재배해서 도량있는지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 이 상업자가 통해서 도량인지 모르지만 그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김호경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작년에 재배 한기 사실 우리 농가에서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이 판명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니까 우리 시하고 담당 부서에서 한번 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도 이제 저도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방문가들 얘기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DNA 검사를 해달라, 뭐 진품여부를 해달라 하는 얘기도 왜 나왔냐면 그거에 전문가라고 하는 농민조차도 이거 내 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가공된 거는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근데 가공되기 전에 자라는 과정, 일단 농지센터에서 필요하면 또 그 칼라된 거 나눠드린 거 설명하겠지만 자라는 과정 보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을 분질러 볼 때는 구분이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고 그렇게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센터에서 전수농가를 작년도 90%를 했을 때 이역은 없었다. 이런 게 농지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설 이런 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한반 국가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타격이 입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있고요. 조금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더 지뢰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전자 검사 의뢰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거요. 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조금 어렵다. 그럼 언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 회의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관련자 다 오고 뭐 관련 전 다 왔을 때 이번에 이제 참 시국이 상대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딴 걸 안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그 한 건 하는데 12만 원을 받는데 이번에는 아주 도지사님 특별 지시를 해서 수수료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결론 맺어가지고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사는 지금 수일대로 되겠습니다만은 그 창고에 수확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다 팔았다 이런 상태에 있고요. 생육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작년에 1년산을 수확을 안 하고 2년산은 지금 밭에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DNA 검사를 안 하고 전문가들이 유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관 검사를 해서 농업기술원장 직인으로 해서 서식을 만들어서 진품임을 확정해 주겠다. 이 이제 도농정국장이 그날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그거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제 저는 시민의 입장이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전문가분들이 오셔갖고 육안으로 지금 그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믿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건환경원처럼 유전자 DNA 검사를 했는데 100% 진품이다 하고, 육안으로 봤는데 100% 진품이다 하고는 확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했을 때도 지금 20가 동가나 뭐 한 30동가만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전수로 안 하시고요. 신청하는 동가에서 다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백소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제천에 한방약초 10대 약초도 있고요. 다른 약초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자와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천에 지금 밭에 식재되어 있는 것도 100% 그거는 진품이다 해야지 다른 약초까지 영향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농가는 하고 어느 농가는 안 하고 지금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오신 분들도 농가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관보다는 유전자 검사가 더 객관적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그게 더 신뢰가 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고 근데 지금 밭에 있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1년 식재된 거. 그 부분하고 올해 지금 이제 식재한 거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천의 백소 이거 하시는 68농가 중에서 지금 15농가 포기하셨으면은 한 60농가 되시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일단은 그 수확해서 창고에 있는 거하고 밭에 있는 거하고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밭에 있는 거는 하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했고요. 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25개, 20개 정도에서 25개 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30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DNA 검사가 제일 신뢰성이 있지만은 전문가들이 와서 육안으로 보고 도에서 그때 결론은 이제 그 농어기술원장이 확인을 해주자. 그래서 도 농어기술원장이 진품이라고 확인해 주는데 신뢰 못할 것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현재. 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권고해서 했을 경우에 위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상당히 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저거가 돼서 감면해주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거니까 본인 신청 중에 맞고요. 그 다음에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 억지로 해서 괜히 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시나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나 저희 제천시는 지금 한 신청하신 분들만 하면 한 30%뿐이 안 되거든요. 올해 재배 농가 68. 이제 여기 말씀드린 건 올해 재배 농가는 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1년 식재된 그 농가 중에서 지금 한 20농가나 한 30농가 지금 신청하신다는 얘기죠, 작년에.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럼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80농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밭에 있는 거 얘기하는 지금 거고요. 밭에 있는 거. 다른 분들은 다 저기 수확해서 없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30%이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것도 육안으로 봐서 이거는 진품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신뢰가 가냐는 얘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우리 제천시 백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약초에도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 조사하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책 방향이 또 틀려집니다. 저희도.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인한 백소 농가뿐만이 아닌 다른 약초 농가, 다른 약초 유통하시는 분들도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있는 지금 백소가 100% 진품이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도 또 우리 한방바이오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복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놓으신 이 대책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백소 관련된 비상사태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지금 유관검사도 우리 제천시에 있는 백소 농가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도 지금 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안 받고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과연 제천시 한방 지금 특화도시인데 다른 거에 대한 약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더 농가에서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 제천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 육안으로 이거 검증해갖고 뭐 그것도 한 30-40% 농가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믿지 않아요. 30-40% 농가가 아니고요. 네. 작년에 재배한 농가가 거의 다 수확해서 납품을 했고 지금 밭에 있는 농가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산을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DNA 검사를 안 하면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은 도에서 정말로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난상 토론 끝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파종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검사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앞으로 우리가 JP 항목에 넣어가지고 검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의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백소 관련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물론 우리 한방 바이오가나 도에서도 물론 하시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놓고 이제 대책을 좀 수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제가 봤을 때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시죠, 지금? 그럼 고민 중이라고 지금 시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농가분들한테. 법적으로 지금 해줄 방법은 없다. 근데 그거를 꼭 가능성이 있는데 못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기대 심리를 저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농가 피해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피해 대책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근데 이게 고민해서 풀린 문제냐고요. 올해 피해 농가 대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피해 농가를 앞에 놓고 대표 농가 몇 분가 왔지만 앞에 놓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회의 결과를 봐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 이 말씀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결론을 내서 농민들 상대로 못 해준다 딱 자르기는 상당히 진짜 아픈 가슴에 더 못을 박는 격이 아니요, 가슴이 아픈 거는 매 한 가지인데요. 우리 농가분들 말고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법의 근거도 없는데 재배하시다가 이런 지금 진품, 위품 관련된 사태가 나왔는데 도나 시에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가슴이 아프고 뭔가 대책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농사 재배하신 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하지만 향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소 관련된 농가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대책, 장기 대책 하셨는데 장기 대책에서도 우리 GAP나 또 약용 작물 종사 보급센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백소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약초랑 관련돼서라도 저희가 적극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더 이제 그런 발언 분야는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백수를 포함해서 모든 약용 작물의 종자를 시스템화하는 것, 이거가 이제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자 보급센터가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관련된 그 한방바이오급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과도 같이 의논하시고 이래서 지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의도 자주 하시고 도랑 또 상의하셔갖고 우리 그 선의의 피해자가 절대 나오지 않고 또 그 아까 홍보 하시는데요. 제천의 그 백수호는 진품이다라는 객관적 증거만 나오면 판로는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거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은 우리 백수호 관련된 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집행기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도 같이 가시죠 뭐.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검찰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전체가 백수라면 이거 대체 필요 없는 거야? 잘라본다는 거야. 잘라보면은 2억원 진행이 나온대요. 근데 이틀 봐서도 잘 모르겠네. 모르지. 이게 백소원 그렇다는 거야. 이게 백수. 이거 백성 이거 똑같아. 야 모르겠네 이거는 거는. 모르죠.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물은 뭐야? 이거 박쥐일까? 백소. 박쥐일까? 이거는 백소고요. 이 백소 이거는. 이건 박쥐리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야생되는 우리나라에 그 자생되는 거 술이 있어요. 저기 백소가 키가 좀 크구나. 아니 생육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기간에 따라서 따로 틀리기 때문에 틀린데 지금 지금 말씀. 잎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요거는 완전 틀리지만 이엽하고 이엽 비수하고 백수는 여기 이제 저기 연중 이게 꼬투리 잎도 이렇게 저기 컸을 때 컸을 땐 구별이 애들하고 되는구나. 이게 우들부들하고 차이가 있고요. 소리 바로 수확했을 때 여기선 진이 나와요. 이 비서는 요건 진이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작년에 재배한 농가는 지금 안 남아 있고 그죠? 남아 있는 농가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만 지금 요것도 하시겠다는 항록색이고 요건 항백색이고. 근데 요거는 그 꽃받침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그 요건 안 제껴지고. 그걸로 이제 판단하고 요 꼬투리도 요건 좀 작으면서 진보라색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녹색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 꼭 사마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3년 키운 거는 이렇게 일반으로 1년 된다는 됐는데 1년생도 이제 저기 8을 넘어서야지만 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팔을 넘어야지.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재배 1년생?